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듯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희생자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고 보니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지만 아직도 채 아물지 못한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툭하면 튀어나오고 5.18에 가장 책임있는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5월만 되면 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쓸어내리며 슬퍼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전두환은 여전히 5.18 관련 한 채의 반성도 없었고 광주 시민에게 우리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두환을 시대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갔잖아요. 오늘 제 보잘것없는 인생과 5.18을 주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제 방식대로 추모하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7일 오전으로 기억나네요. 뉴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80년 5월에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5.18이 일어나던 해에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제 고향 하동은 전라남도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매우 경비가 삼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의 소문에는 폭도들이 총기를 구하기 위해 이웃 동네까지 와서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탈취해 갔다는 그런 흉흉한 헛소문도 나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예배에 경찰이 와서 지키고 서 있기도 하였고 집회 금지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까지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도 경찰과 군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시절 140가구 정도 되는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워낙 시골이라 전화기가 마을 전체에 서너 대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때는 경찰이 집에까지 와서 죽치고 전화가 오면 자기가 먼저 받아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고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또 일일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메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살벌하고 감시 감독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새로 부임한 국사 선생님은 몰래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5.18 관련 이야기는 늘 광주에 대한 호기심만 자극시키고 일정 선에서 끝냈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으로 5.18에 관련된 사진들을 접했는데요. 군인이 젊은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건 약과였습니다. 피멍이 들고 붉은 피를 흥건히 흘리고 죽어있는 사람들,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니 반점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내 말초 신경 하나하나가 곤두섰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몇 장 채 보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날 선배와 함께 밤새도록 이성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광주 민주화 항쟁의 현장 사진을 본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1986년 가을에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동기들은 10월 30일 군번인데 저는 이틀 후인 11월 1일에 군 헌병에 체포되어 창원 39사단으로 끌려가 영장도 받아보지 못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운동권에 깊이 가담한 핵심도 아니었는데 당시 쫓기는 몸이라 집에는 못 가고 경상대학교를 다니던 친구 집에 숨어 지내면서 가을 벼농사 타작을 도왔는데요. 일주일 정도 머무를 때 밤에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든 사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찾아와서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군대 생활은 정말 감옥보다 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감옥도 가봤거든요. 나중에 저희 때는 군대에서 당시 블랙리스트 출신이라고 하면 또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운동권 출신 학생들 중 복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201 특공여단, 특공대의 일반 사병이었는데요. 그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창원 39사단에서 6주, 여단 교육단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마치고 인사혁명병으로 발령을 내더니 블랙리스트라 군대 비밀을 취급하는 여단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에 5.18 겸군 출신이면서 군 한화해 소속 장군이 임명되었어요. 하도 자기의 신분을 교묘히 숨기고 있어서
인사검증에 안 걸린 경우죠. 제가 관련 문서들을 찾아내고 제보도 받고 해서 결국 한 달 만에 낙마시켰죠. 당시에 최종적으로 그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냥 사퇴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일주일을 더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 MBC 9시 뉴스에 특종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직접 사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구테타로 장악한 전두환을 떠받친 핵심 세력이 군 하나회인데요. 그들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쿠데타 주역이고 5.18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이잖아요. 국가기록물을 보니까 또 5.18 진압군들이 대거 국가훈장과 포장을 받았더라고요. 참여정부 때 전부 취소시켰잖아요. 이것도 PD수첩이 30분짜리 특집으로 방송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때 PD 하신 분은 특종 한 건 제대로 한 거죠. 저한테 밥 많이 샀습니다. 5.18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진압군 중에 사망한 일반 병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께 장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들도 전부 다 국가에서 서훈 취소시키고 그걸로 혜택 받는 거 다 취소시키고 현충원에서도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반 병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야박하게 그러냐, 책임자들만 처벌하면 되지 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게 되게 억울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실래요? 만약 당신이 군인이라면 직속 상관이 국가 이름으로 또는 명령으로 잘못된 지시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군인이니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군 형법상 명령 불복종죄는 엄청 큰 죄고, 또 전시에는 즉시 총살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잘못된 명령은 또는 부당한 명령은 안 따라도 되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럴 때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부당한 명령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 자체도 불법인 거예요. 세계 각국의 법률이나 판례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형법상 자기 방어권인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 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서 어떻게든 상황에 맞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즉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현역 군인이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구테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시민을 학살하면 그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5.18 진압군처럼 일반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시민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면
이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인 거죠. 애초에 그 부당한 명령을 따라 발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로 사망한 경우에 국립현충원에 묻힌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 출신 중 일반 사병들과 또 경찰로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5.18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서운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거 제대로 일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실무자로서 제 바톤을 누군가 좀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무에는 은퇴했으니까요. 올해 광주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이네요. 제가 만일 전두환이라면 지금이라도 광주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전두환이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의 나이가 벌써 90살이에요. 주민등록상 31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길어야 10년 안팎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무덤에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헨리 칸은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라고 말했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꼭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이슈앤 인수TV의 이인수였습니다. 산자여 따르라